고통이 삶이 되어버린 순간. 어느 겨울 아침, 84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할 때마다 허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들었다. 겨우 팔을 짚고 상체를 들어 올리지만 이번엔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그냥 누워있을까? 김 할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였다. 언젠가부터 아침이 무서워졌다.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고통의 시작이었고 그 고통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몇 년 전만 해도 텃밭에 나가 깻잎을 따고 손주들에게 된장국을 끓여주던 그녀는 이제 주방까지 걸어가는 일조차 두려웠다. 병원에도 수없이 다녔다. 물리치료, 침, 주사, 약물치료. 가능한 건 모두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한숨과 위로뿐이었다. 연세가 있으셔서. 나이 드시면 누구나 아픈 법이에요. 의사의 말은 무심했고 가족들의 반응은 안쓰러움 섞인 체념이었다. 그러다 보니 김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누가 찾아와도 그냥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사실은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는 말을 계속해야 하는 자신이 더 싫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흔하다. 그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수십만 명이 넘는다. 통증은 어느 순간부터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아침마다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어깨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쳐 새벽까지 뒤척이는 사람들. 손가락 관절이 굳어 손주의 손을 잡아줄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된 표정이 있다. 바로 포기다. 통증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의욕을 갉아먹는다. 움직임을 제한하고 만남을 줄이며 결국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심지어 통증이 없는 순간에도 언제 또 아플까? 라는 불안이 따라붙는다. 통증은 육체를 아프게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김 할머니는 어느 날 손주의 생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허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아들이 말없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 내가 이젠 아무것도 못해주는구나.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지나쳐온 나이 드신 분들의 일상이다. 통증은 그들의 일상을 삼키고 꿈을 지워버리며 남은 인생마저 쓸쓸하게 만든다. 하지만 정말 통증은 나이 탓이기만 할까?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는다. 김 할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던 수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처음엔 설마 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그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삶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이 방법은 수술도 아니고 고가의 치료도 아니다. 더구나 병원에 갈 필요조차 없다. 단 5분. 그리고 한 장의 파스. 그것도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 처음 듣는 사람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고?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신경 써야 하냐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핵심이 있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발이라는 부위. 사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가장 말다니면서 동시에 전체를 조절하는 중요한 연결점이다. 마치 전신을 컨트롤하는 지휘본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기적처럼 움직임이 회복된 것도 결국 이 연결점을 자극하면서 전신의 균형이 다시 맞춰졌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그 사실을 직접 겪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요양병원에 갔다가 한 간호사의 권유로 발바닥 파스를 붙이게 됐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일어설 때 허리에서 느껴지던 수심이 약간 줄어든 걸 느꼈다. 일주일 후엔 주방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었고 보름이 지나자 다시 텃밭의 흙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다시 내가 된 것 같았어.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다. 수천 명의 노년층이 이 단순한 방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만나보게 될 것이다.
고통을 견뎌온 시간들, 절망과 체념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작은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 같은 변화들. 그 변화의 첫걸음은 아주 작고 단순하다. 발바닥 위에 붙인 작은 파스 한 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당신의 통증이 시작된 그곳에서 치유도 시작될 수 있다. 김영순 할머니가 처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게 된 것은 우연 같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한 사람의 집요한 노력과 철학이 있었다. 바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여영환 박사였다. 여 박사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넘은 인물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시작해 지역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개인 진료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중 대다수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노년층 환자들이었다. 처음 몇 년은 다른 의사들과 다르지 않았다. 검사 수치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필요하면 주사를 놓고 더 심하면 수술을 권유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분명 진단은 정확하고 치료는 표준에 따라 진행됐지만 환자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약을 먹었는데요. 똑같아요. 주사 맞고는 잠깐 괜찮았는데 또 아파요. 이제는 그냥 참고 살라고요. 이런 말을 듣는 일이 반복될수록 여 박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환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원인을 못 보고 있는 걸까? 그의 관심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MRI나 혈액검사 수치만 보지 않고 환자의 몸 전체를 보기 시작했다. 자세, 걸음걸이, 발의 모양, 체중 이동, 그리고 특히 발바닥의 압력 분포까지.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왔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여 박사는 문득 할머니의 발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발바닥이 매우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이 통증은 발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그는 발과 전신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양의 족부 반사학부터 서양의 근막 이론, 혈류순환 구조, 신경계 연결망까지. 그 결과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발은 단지 몸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순환을 조절하는 핵심이다. 특히 그는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에 주목했다. 이 부위는 한의학에서 신장경의 첫 번째 경혈로 알려져 있으며 서양의학적으로도 자율신경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다. 그는 실험적으로 몇몇 환자들에게 그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적용해 보았다. 일부 환자는 찜질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남아있던 일반 파스를 그 자리에 붙여보게 됐다. 파스를 발바닥에? 거긴 안 아픈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는 간곡히 말했다. 3일만 해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였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사람, 무릎이 덜 아프다는 사람, 손가락이 부드러워졌다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같은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3일 만에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이는 2주 이상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하나였다. 이 방법을 시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여 박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명이 바로 용인에 살던 85세의 한태훈 할아버지였다. 한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25년을 고생했다.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무릎 수술도 3차례나 받았다. 주사 치료는 10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했다. 결국 그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고 거의 외출도 하지 않았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말이 없었다. 시선은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가 처음 꺼낸 말은 이랬다.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더는 기대도 안 합니다. 여 박사는 그에게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했다. 당연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이라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여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무릎은 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걷는 동작, 체중의 이동,
충격 흡수까지 모두 발이 시작점이에요. 발이 바르게 기능하지 않으면 무릎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결국 한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더 아픈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덜 욱신거린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다음날 더 확실해졌고, 열흘이 지나자 걸을 때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그는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할아버지는 말하면서 눈가를 훔쳤다. 여 박사도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그날 진료일지를 마치고 이렇게 적었다. 환자의 회복은 의사의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생의 부활이다. 한태훈 할아버지 이후에도 많은 환자들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도했다. 어떤 이는 목 디스크, 어떤 이는 어깨 오십견, 또 어떤 이는 손목의 만성 통증으로. 그들은 하나같이 의심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통된 한 가지를 말하게 되었다. 처음엔 웃겼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발바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는 결국 그들의 삶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고통을 당연시했던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 체념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특정 병원의 비밀이 아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단지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실제 환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 그들의 진짜 목소리, 그리고 다시 걷게 된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통증을 넘어서는 길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한태훈 할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날, 여영환 박사는 진료실에서 자리를 지우고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환자가 변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심리적인 효과였을까? 아니면 그 이면에 정말 신체적인,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본 모든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시 복기해 보기 시작했다. 그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치료에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다는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 그들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처음 주목한 것은 별표 연결성 별표이었다. 인체는 결코 각 부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통증을 특정 부위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몸은 촘촘한 근막과 신경, 혈관, 림프계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시작될 수 있다.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면 무릎의 축이 틀어지고 이로 인해 골반이 비틀리며 결국 허리 근육과 인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발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흔들린다. 이는 이미 여러 생체역학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특히 그는 별표 근막, 패시어, 별표이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근막은 근육과 장기, 신경, 혈관 등을 하나의 거대한 망처럼 감싸고 연결하는 조직이다. 예전에는 단순한 보호막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현대 해부학과 기능의학에서는 근막이 우리 몸의 움직임과 통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쿄대학교의 연구팀은 2022년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긴장을 조절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발바닥에 특정한 압력을 가하면 그것이 금세 다리, 골반, 척추를 따라 위로 전달되어 어깨와 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연구를 본 순간 여 박사는 확신했다. 발바닥은 단순한 끝점이 아니라 전신을 조율하는 시작점이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별표 용천열 별표이었다. 용천열은 발바닥의 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신장경, 신경, 의 시작점으로 의 흐름을 조절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전신의 순환을 도와주는 핵심 지점으로 여겨진다. 현대 해부학에서도 이 부위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다. 이곳에 자극이 가해지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강화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최종 종착지이자 시작점이기도 하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부위는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부위이기도 하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개선되어 자연스럽게 몸 전체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염증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왜 파스가 효과적인가? 단지 자극 때문일까? 여 박사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파스는 단순한 차가움이나 열감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성분은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등이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 말단의 작용에 일시적으로 그 민감도를 낮춰준다.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국소적인 혈류를 증가시킨다. 살리실산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통증 부위의 염증을 줄여주며 멘톨은 시원한 느낌과 함께 진통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게 해준다. 이 성분들이 발바닥, 특히 피부가 얇고 모세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효과적으로 전신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에 더 많은 혈류가 집중되므로 효과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작용들은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 박사가 환자들에게 적용하면서 얻은 실제 경험과 국내외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어느 날 한 요양병원의 간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서 지팡이 없이는 절대 걷지 못하던 5명의 어르신들에게 6주간 발바닥 파스를 적용한 결과 그중 3명은 보행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짧은 거리지만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몸이 좋아진 것도 놀랍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제 끝났다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표정이에요. 그 말은 여 박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믿게 된다는 점이다. 그날 이후 그는 파스요법을 단순한 통증 치료법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삶을 다시 걷게 하는 방식, 포기했던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지 발을 걷는 도구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발은 곧 삶이다. 매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과학적 원리를 직접 몸으로 증명해낸 실제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각기 다른 통증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한태훈 할아버지가 병원 진료실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온 날,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간호사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고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들도 박수를 쳤다. 그도 그럴 것이 3주 전만 해도 그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무표정하게 병원 복도를 지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여영환 박사를 만난 날은 흐린 겨울 오후였다. 용인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 성실한 건축 일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서 몸을 움직였고 그 덕분에 새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혹독한 노동은 그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60대 중반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고 통증이 점차 잦아들 틈 없이 이어졌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고 그는 처음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 뒤로 2번의 수술과 10차례 이상의 주사 치료가 이어졌다. 약도 바꿔가며 먹었고 물리치료도 규칙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효과는 짧았고 통증은 곧 다시 찾아왔다. 결국 80세가 넘었을 무렵부터 그는 휠체어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사람 만나는 일도 외출도 모두 줄였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였지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부터 텃밭을 혼자서 가꾸고 있었다. 예전엔 함께 일하고 수확하고 나누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도 품에 안아줄 수 없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그가 여 박사의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기대하지 않았다. 파스 한 장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여 박사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발바닥에 붙이라는 그 말을 그는 기이하게도 곧바로 실천했다.
첫날, 둘째 날,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허벅지 근육이 더 당기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았다. 여 박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구조가 다시 정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는 휠체어 없이 거실을 몇 걸음 걸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 세면대에 서서 양치질을 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무렵 그는 병원에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었다. 다소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그는 진료실 문을 열었다. 여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어르신, 멋지게 걸어오셨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기적 같아요. 그는 그날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털어놓았다. 처음 파스를 붙일 때의 의심, 중간에 흔들렸던 마음,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쌓여온 과정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이 말이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먼저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제는 텃밭에 가서 잡초도 조금 뽑았어요. 손자한테 말했더니 할아버지 다시 젊어졌네 하더군요. 한태훈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오후 분씩 발목을 돌리고 저녁이면 물 한 컵을 마신 뒤 파스를 붙이고 잔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꾸준한 일상이 그의 삶을 되찾아 주었다. 이 사례는 여 박사에게도 큰 전환점이었다. 그는 이제 확신을 갖고 환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무릎이 아프십니까? 허리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을 돌보세요. 발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후로 한태훈 할아버지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진작 이 방법을 알려줬더라면. 그 말은 여 박사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리기 위해 강연도 시작하고 영상도 제작하며 관련 자료도 배포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태훈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산책을 나간다. 처음엔 5분이었지만 지금은 30분을 걷는다. 그는 말했다. 예전에는 발이 내 몸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발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삶의 전환점, 다른 방식의 고통과 치유를 겪은 이들의 이야기다. 한 사람의 기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한태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병원 대기실 안팎에서 회자되던 무렵, 여영환 박사는 또 다른 환자와 마주했다. 이번에는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중년 여성 환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숙,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72살의 여성이었다. 박 여사는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심한 통증을 겪었고 최근에는 왼쪽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의 나이와 지병으로 인해 수술이 부담스러웠고 그녀 스스로도 수술 후 다시 통증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 박사의 진료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젠 지팡이 없이는 집 안에서도 잘 못 걷겠어요. 밤엔 잠도 못 자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 박사는 그녀의 발을 살폈다. 양쪽 발바닥은 굳고 냉기가 느껴졌으며 특히 오른쪽 용천혈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더 딱딱하고 어두운 빛깔을 띠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허리 통증이라고 해도 그 시작점은 발일 수 있습니다. 혈류순환이 막히고 근막이 뻣뻣해지면서 신경까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파스를 이곳 발바닥 중심에 붙여보세요. 잠자기 전에 8시간 정도 매일 꾸준히 해보시면 다르실 겁니다.
그녀는 무척 의심스러워했지만 남편의 권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절박함이 있었다. 그렇게 첫날 밤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3시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허리 통증이 올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리가 덜 당기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파스를 붙였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지팡이 없이 병원 로비를 걸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여 박사는 진료실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웃었다. 벌써부터 휴가가 오셨네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2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에 왔고 한 달 뒤에는 집 근처 공원을 남편과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여사는 말했다. 예전엔 내가 병을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병이 나한테서 도망가는 기분이에요.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던 중 또 한 명의 여성이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광주에서 올라온 70몇 김영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오랜 세월 통증과 싸워온 사람이었다. 김 할머니는 30대 중반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왔다.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 작은 물건조차 짚기 어려운 날이 많았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손바느질을 즐기던 그녀는 바늘을 손에서 놓아야 했다. 병원에서는 이 병은 완치가 어렵다고 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그 말에 절망했고 자신이 여자이자 어머니, 할머니로서 해왔던 일들 대부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그녀는 무릎 통증으로 여 박사의 병원을 찾았다. 걷는 것도 불편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마치 뼈가 부딪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여 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파스를 발바닥 양쪽에 붙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바로 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더 붓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다독였다. 엄마, 지금까지 몇십 년 고생하셨는데 2주 더 해보는 건 괜찮잖아요. 김 할머니는 다시 파스를 붙였다. 그리고 정확히 12일째 되던 날 그녀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다. 아침에 수저를 드는 일이 전보다 수월해졌다. 그런 변화는 빠르게 이어졌다. 3주가 지나자 그녀는 다시 바늘을 잡았다. 한 땀 한 땀 꿰매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녀는 손주들의 겨울 조끼를 손바느질로 만들어 주었다. 손자 녀석은 좋아서 집에서 벗지를 않았고 아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 사진은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김 할머니는 말했다.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였는데 손가락이 더 먼저 좋아졌어요. 내 몸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말은 여 박사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던 것이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디 하나만 낫는 게 아닙니다. 발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박정숙 여사와 김영자 할머니는 서로를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비슷했다. 긴 통증, 반복된 절망,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가져온 회복.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환자일지 몰라도 스스로에게는 다시 살아낸 인생의 증거였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남성 환자들이 경험한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를 다룬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고 삶의 주역이었지만 통증으로 인해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이들이 다시 삶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박정숙 여사와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무렵 여영환 박사는 문득 한 가지 공통점을 떠올렸다. 그들은 단지 육체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아니라 환자였는데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며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다. 그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남성 환자들을 떠올렸다. 특히 2명의 사례는 지금까지도 진료일지에 별도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인상 깊은 이야기였다. 한 사람은 손주에게 안아주는 팔을 되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통증과 함께 가장이라는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첫 번째 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79살의 이만수 할아버지였다. 그는 젊은 시절 체육교사였고
은퇴 후에도 활발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면서 그 활기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근육통일 거라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윗옷을 입는 것도 혼자 하기 힘들어졌다. 병원에서는 흔히 말하는 50견이라며 꾸준한 스트레칭과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는 어느 날 진료실에 앉아 여 박사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팔이 안 올라가니까 손주가 안아달라고 안 와. 전에는 달려와 품에 안기던 애였는데 요즘은 저 멀리서 손만 흔들어. 그게 더 아프더라고. 여 박사는 그에게 파스를 권하며 특히 어깨 통증의 경우 엄지발가락 아래 발바닥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깨와 연결된 반사점이 이 부위입니다. 아픈 쪽과 같은 방향에 발에 집중해서 붙여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바로 그날부터 실천에 옮겼다. 매일 밤 같은 시간, 잠들기 전 파스를 붙이고 아침이면 때는 단순한 루틴이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무렵 그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팔을 위로 올릴 때마다 벽을 짚고 올리던 손이 이젠 스스로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안아줘 했을 때 두 팔로 번쩍 안아줄 수 있었어요. 그는 감정이 복받쳐 말끝을 흐렸다.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진 순간 그는 다시 손주의 영웅이 되었다. 두 번째 환자는 부산에 사는 76살의 이상철 할아버지였다. 그는 35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성실한 가장이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바다낚시를 다니며 여생을 즐기려 했지만 허리 통증이 그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허리 디스크 3군데가 동시에 눌려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제안받았지만 부담스러운 비용과 회복 기간 때문에 망설였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다리의 저림이 심해졌고 운전은커녕 의자에 10분 이상도 못 앉는 상황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여 박사의 영상을 본 뒤 직접 병원을 찾았다. 상담 중 여 박사는 그에게 발바닥 중앙, 특히 용천혈 부위에 파스를 붙이도록 권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양쪽 발 뒤꿈치 중앙에도 추가로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정해진 시간에 파스를 붙이고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까지 들였다. 그는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고 가능한 한 천천히라도 걸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4주가 지나자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넘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주가 낚시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한번 가볼래? 하고 말했어요. 그날이 2년 만에 바다 간 날이었어. 그는 손주와 함께 방파제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왔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파도를 치고 있었고 낚시줄 끝에는 잔잔한 희망이 걸려 있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말했다. 허리가 낫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이 돌아온 게 더 좋아요. 난 다시 할아버지고 다시 남편이고 다시 친구가 됐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통증이라는 벽이 무너질 때 삶의 역할과 정체성이 함께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통증은 단지 통증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끊고 감정을 단절시키며 삶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존재로 변한다. 여영환 박사는 종종 말한다. 통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알아야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멀어졌던 사람들, 요양원 안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던 이들,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 이 작은 파스 하나가 만들어낸 삶의 마지막 장면을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정병호 할아버지가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걸어서 오지 않았다.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굽은 허리와 떨리는 손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고 인사조차 소리 없이 고개로 대신했다. 그는 경남 진주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엔 새벽달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여름 내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논과 밭을 지켰다.
손은 굳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늘 붉은 빛을 띠었다. 하지만 그는 자부심이 있었다. 땅을 일구며 살아왔다는 것, 그 땅이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그러던 그가 3년 전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엉덩이 쪽이 저릿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다리가 당기고 종아리에 마비감이 생겼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과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수술은 너무 큰 부담이었다. 100m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그냥 앉아버렸어.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담긴 무게는 깊었다. 아들은 휠체어를 사들이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정병호 할아버지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그 마음은 이제 끝났다는 말로 정리됐다. 영환 박사는 그의 진료 기록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한 번만 믿고 해보시겠어요? 수술이 아니고 주사도 아닙니다. 매일 자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무 변화 없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병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이 대신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여드렸다.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던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설 때 허리에서 느껴지던 극심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약간 줄어든 것을 느꼈다. 별일 아닌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첫 신호였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그거? 파스 말이야. 계속 붙여보자꾸나. 이후 그는 매일 밤 파스를 붙이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였다. 물에 담그며 조용히 발목을 돌렸고 두 손으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보며 자신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 모든 과정이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3주 후, 그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4-5걸음이었지만 휠체어 없이 걷는 첫 걸음이었다. 가족들은 놀랐고 정 할아버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터져나온 삶의 소리였다. 4주가 지나자 그는 집 앞 텃밭에 나갔다. 아직은 완전히 펴지지 않는 허리를 곧게 세우려 했으며 고추대를 세우고 풀을 뽑았다. 손에 흙이 닿는 감촉,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기분,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따뜻한 느낌.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젊은 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농사꾼이잖아요. 흙 밟고 흙 만져야 살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그동안 통증 속에 묻혀버렸던 그의 존재를 다시 꺼내준 증거였다. 6주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휠체어 없이 스스로의 두 발로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여 박사는 그의 걸음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십니다. 아직 멀었지요. 그래도 이제는 걸을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발목을 돌리고 저녁마다 파스를 붙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30분의 산책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엔 아내와 함께 마을 안을 한 바퀴 돌았고 지금은 인근 시장까지 걸어가곤 한다. 정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주변 지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방법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약국 파스가 다 나갔다니까요. 그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가족, 이웃, 친구들까지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고통 속에 지쳐있던 많은 노년층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통증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통증을 통해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정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한다. 절망이라는 문턱에서 다시 일어난 한 사람, 그는 말한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 아주 천천히 발부터 시작된 나의 인생 이막이 말이야. 이제 우리는 이러한 회복이 단지 몇몇의 특별한 사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고통을 줄이고 삶을 되찾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뒷받침하는 실제 수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방법이 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정병호 할아버지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영환 박사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한다.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수많은 사례들, 이만수 할아버지, 이상철 씨, 김영자 할머니, 박정숙 여사 모두 단 한 가지 공통된 실천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 바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었다. 정확한 위치, 올바른 시간, 적절한 방법, 이 세 가지가 함께 지켜졌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났다. 여 박사는 이런 말을 종종 했다. 파스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간단한 파스 한 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첫째, 통증 부위에 따라 발바닥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파스를 그냥 아무데나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발바닥에는 각 신체 부위와 연결된 반사점이 존재한다. 이 반사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극해야 통증이 있는 부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다. 허리 통증, 발바닥 중심부, 즉 용천혈이라 불리는 부위.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자리이다. 이 부위는 척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무릎 통증,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꿈치 쪽으로 내려온 지점. 발바닥의 중간과 뒤꿈치 사이의 선상에 위치한다. 반드시 양쪽 발 모두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좋다. 어깨 통증, 엄지발가락 아래와 새끼발가락 아래 발바닥 부위. 특히 아픈 쪽 어깨와 같은 방향에 발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 통증,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내려간 위치. 이 부위는 경추와 연결된 반사점이다. 위치들은 동양의 족부 반사학과 현대 해부학적 지식 모두에 근거한 것이다. 여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 반사점들이 실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둘째, 파스를 붙이기 전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파스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 상태와 혈류 상태는 파스의 흡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스를 붙이기 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효과는 훨씬 높아진다. 1. 발을 따뜻한 물에 5분간 담그기. 이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발의 말초신경이 활성화되도록 만든다. 또한 파스 성분의 흡수율을 높인다. 2. 물기 완전 제거. 젖은 피부 위에 파스를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성분 전달도 원활하지 않다.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닦아내야 한다. 3. 피부 상태 점검. 상처가 있거나 발진이 있는 부위에는 파스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피부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셋째, 파스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파스가 사용할 수 있지만 성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가 좋다. 캡사이신, 혈관 확장을 통해 혈류를 증가시키며 통증 완화에 탁월하다. 살리실산,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근육 및 관절의 염증을 줄여준다. 멘톨, 즉각적인 시원함을 유도하여 진통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게 한다. 천연 약초 추출물, 부작용이 적고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다. 여 박사는 말한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분이 올바르면 가장 기본적인 파스도 훌륭한 효과를 냅니다. 넷째, 붙이는 시간과 주기 관리가 핵심이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밤 9시부터 10시 사이, 즉 잠들기 직전이다. 이때는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시간이므로 파스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된다. 또한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파스가 떨어질 염려도 없다. 붙이는 시간,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는 것이 좋다. 주기,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붙인다.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2에서 3일에 한 번으로 간격을 조절해도 된다. 사용기간, 통증의 깊이에 따라 최소 3주에서 두세 개월까지 꾸준한 사용이 권장된다. 다섯째, 효과를 높이는 간단한 습관들을 병행하라. 파스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생활 속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회복 속도는 배가 된다. 1. 수분 섭취 늘리기.
파스의 성분이 몸 안에서 잘 퍼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권장한다. 이 간단한 아침 스트레칭, 특히 발목 돌리기, 발가락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아침에 5분만 투자해도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진다. 3. 가벼운 걷기 운동. 하루 5에서 30분 사이의 가벼운 산책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최고의 약이다. 4. 바른 수면 자세.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 목이 아픈 경우 경추 지지 기능이 있는 베개 사용이 좋다. 이처럼 파스를 단순한 보조제 이상으로 활용하려면 몸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 박사는 말한다. 우리는 한 장의 파스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자극이 가장 높은 곳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을 실천한 이들이 통증뿐 아니라 수면, 활력, 정서적 안정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감동과 과학, 그리고 실천이 만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일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은 내 몸에 다시 관심을 두는 시간이며 스스로를 회복의 길로 초대하는 작은 실천이다. 여영환 박사는 늘 말했다. 파스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그 효과는 당신의 습관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다. 어떤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파스 요법의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된다. 실제로 파스만 사용한 사람과 함께 수분 섭취, 식단, 스트레칭 등을 병행한 사람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달랐다. 이 장에서는 그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으며 큰 비용이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의지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갈증을 잘 느끼지 않거나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의도적으로 줄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파스 효과를 낮추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파스에 포함된 유효 성분들은 피부를 통해 혈류로 흡수되며 전신에 퍼진다. 이때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하면 흡수와 순환 모두가 떨어진다. 또한 체내에 쌓인 염증 유발 물질이나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 여 박사는 말한다. 하루 8잔의 물은 약보다 더 강한 치유제가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잔, 식사 전으로 각각 1잔, 오후 시간대에 2잔, 자기 전 1잔, 그렇게 나누면 무리 없이 하루 8잔을 채울 수 있다. 두 번째,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병행하라. 통증의 원인 중 하나는 만성 염증이다. 특히 관절염, 디스크, 근육통은 모두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염증은 식습관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식품은 다음과 같다. 생강, 강황, 항염 효과가 뛰어난 향신료로 따뜻한 차로 마셔도 좋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은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녹색 채소와 베리류,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완화한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 건강에 좋다. 반면 줄여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다.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스낵류, 튀김류. 서울의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 파스 효과가 더 분명히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세 번째,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균형을 맞추라. 특히 관절이 굳기 쉬운 아침 시간대의 간단한 스트레칭은 큰 도움이 된다. 다음 3가지 동작을 추천한다. 1. 발목 돌리기. 침대에 앉은 상태로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린다. 2. 발가락 스트레칭. 발가락을 쭉 펴고 힘껏 구부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3. 발바닥 마사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에 두고 천천히 굴린다. 아침 기혈순환에 효과적이다. 이 동작들은 단 5분이면 충분하며 하루 종일 관절이 덜 뻣뻣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울산의 이정숙 할머니는 말했다. 아침마다 발 돌리고 공 굴리기 시작한 뒤로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파스도 더 오래 휴가가 가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가벼운 걷기 운동은 최고의 치료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좋은 운동이다. 무엇보다 발을 사용함으로써 파스를 붙인 부위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가해진다. 처음엔 5분 정도부터 시작해 30분까지 늘려가도 좋다. 계단보다는 평지를 걷고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산책처럼 가볍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부산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말했다. 집 앞까지만 걷다가 지금은 바닷가까지 나갑니다. 허리가 좋아지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다섯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라. 밤 시간은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때 자세가 틀어지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의 부담이 줄어든다. 목 통증이 있는 경우 경추 지지형 베개를 사용하거나 목이 너무 꺾이지 않도록 낮은 베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 아픈 쪽이 위로 가도록 누운 뒤 팔 아래에 베개를 받쳐준다. 올바른 자세는 파스의 효과를 잠자는 동안에도 유지시켜준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은 어떤 방법보다 강력한 치료다.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회복 사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어는 바로 매일, 지속, 습관이었다. 효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함은 분명히 삶을 바꾼다. 여 박사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처음 사흘은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움직임이 달라지고 3주가 지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경험과 실천이 어떻게 하나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통계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지를 우리는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여영환 박사는 문득 자신이 처음 파스 요법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수많은 의심, 조심스러운 실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그는 확신한다. 수천 명의 사례, 수십 년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삶이 그에게 대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전 자신의 병원 내에서 1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최소 3주 이상 파스 요법을 실천한 60세 이상 환자들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78%가 통증 감소를 명확히 경험했다고 답했다. 65%는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82%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려 91%가 주변 지인에게 이 방법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숫자들은 단지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몸, 다시 희망을 품게 된 마음, 다시 삶의 주체가 된 사람들이 있다. 여 박사는 요양원과 시니어 센터 등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는 지팡이나 힐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던 어르신 5명에게 발바닥 파스를 6주간 꾸준히 적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명은 보행기만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고, 1명은 짧은 거리이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표정은 바뀌었다. 처음 병실에 들어올 때의 체념과 무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약간의 미소와 눈빛의 생기가 자리 잡았다. 요양원 원장은 말했다. 몸이 좋아진 것도 놀라웠지만 저는 그분들의 표정이 변한 게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사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기쁨을 빼앗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며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게 만든다. 아프다는 이유로 하지 못한 일들이 쌓이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자존감과 존재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화가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작고 단순한 실천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 박사는 늘 말한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게 살아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는 대신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일, 그 짧은 1분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 책 또는 영상을 끝까지 본 지금, 당신은 알고 있다.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어떤 성분이 효과적인지, 언제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다. 당신의 선택과 실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발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보라.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고, 준비한 파스를 발바닥 용천을 부위에 붙여보라. 양쪽에 한 장씩 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라. 내일 아침,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은 이미 몸의 구조를 다시 조정하기 시작했을지 모른다. 일주일 후, 당신은 무릎을 구부릴 때 조금 덜 아플 수 있다. 보름 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전처럼 걷고, 웃고,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모든 변화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처럼 당신의 회복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가족, 친구, 이웃, 혹은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변화는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할 것이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신의 발은 아직도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갈 수 있다. 지금까지 통증이 당신을 멈추게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통증을 넘어서야 할 차례다. 지금 당신의 손에 파스 한 장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약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당신의 몸의 전환은 첫 번째 응원이다. 이제 발을 다시 딛고 일어설 시간이다. 작은 발끝에서 시작된 회복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영한 박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듯이 당신 또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던 그 작은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